자, 문제 5번부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두 문제가 나오죠. 자, 1번 문제인데요. 10월 5일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야 할 영업정 건물 방화문 설치비 1,300만 원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의 방화문이니까 건물로 했어야 되는데 수선비로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전표 입력을 들어가 보시면 자,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지금 1,300만 원을 지출한 거죠. 자, 그러면 날짜는 10월 5일입니다. 자, 10월 5일로 들어가 보니까 자, 1300이 아니라 130으로 금액도 잘못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선비가 아니라 건물로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건물로 조회를 하시고요. 자, 건물로 계정 과목 바꿔주시고, 자, 금액은 130이 아니라 1300이었어요. 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300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월 13일 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복리후생비 40만 원은 영업부서의 회식대가 아니라 영업부 매출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로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월 13일자로 들어가 보니까 복리후생비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조회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삼성카드는 동일하니까 이건 바꾸실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기말 결산일 현재까지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 15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회계 처리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거 회계 처리를 하라는 얘기죠. 결산일 현재 지금 이자가 발생된 게 150이 있어요. 근데 아직 회수해야 될 기간은 안 된 거죠. 회수해야 될 시점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올해 25년도 12월 말일 날 결산할 때 보니까 이자 수익이 올해 말까지 150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분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수익의 예상 또는 뭐 수익의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2월 31일자로 들어가서 차변의 미수 수익.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주시고 거래처는 어디라고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거래처를 입력할 수는 없고요. 15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수익을 예상해서 기록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런 걸 우리가 수익의 예상 또는 수익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단기에 납부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영업부의 보험료 중에는 내년도에 해당하는 성급분 12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거니까 우리가 12월 31일 날 어떻게 해요? 자, 보험료라는 비용을 대변으로 줄이고 차변에 성급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죠?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을 줄여주시고 내년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있으니까 자, 보험료라는 비용을 줄여주시고 자,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줄여주시면 되는 거죠. 금액이 12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성급 비용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차기분 비용,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런 거 우리는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올해 현금으로 지급된 보험료 중에 우리가 지출된 보험료 중에 차기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비용이 있다 그러면 그건 차기분 거니까 비용을 대변으로 취소해주고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비용을 이연시켜주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번입니다. 자, 단기 중에 단기 운영 목적으로 주식회사 기유의 발행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1,500원에 취득했었대요. 자, 그런데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한 주당 1,600원으로 올랐어요. 그죠? 자, 그리고 취득 이후에 처분한 건 없다? 쉽게 말하면 1000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 1000주에 대해서 1,500원에 취득했었는데 기말해 보니까 한 주당 시가, 공정가치가 1,6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한 주당 100원이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1000주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만큼 이익이 난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증가했고요. 자, 금액은 10만 원만큼 증가했죠. 1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영어 외수익으로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른 거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1,500원에 산 게 1,600원으로 올랐어요. 한 주당. 한 주당 100원이 올랐는데 1000주를 갖고 있으니까 10만 원만큼 평가 이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로 보충 설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라. 자, 이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직접 학계잔액시산표에 가서 이 채권의 잔액의 1% 곱하고 관련된 충당금 빼서 보충해야 될 금액을 직접 계산해서 여러분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분계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결산자로 입력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죠? 두 가지 방법을 다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내가 직접 일반조표에 입력을 한다면 자, 학계잔액시산표로 들어가서 자, 12월 31일자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외상 매출금 잔액이 지금 얼마 있죠? 여기 3억 2,235만 원이 있죠? 계산기로 한번 바로 눌러보세요, 여러분. 3억 2,235만 원인데 자, 문제 지문에 보면 1%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대손 추정률이 1%입니다. 곱하기 1% 하게 되면 322만 3,500원이 나오죠. 그런데 이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있어요, 지금? 290이 있으니까, 290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빼기 290을 하게 되면, 자, 추가로 보충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32만 3,500원이에요. 그걸 메모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드롬. 바드롬이 잔액이 지금 얼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2,800, 2,830만 원인데 여기에 몇 퍼센트? 그렇죠, 1%. 그럼 28만 3천 원인데 자, 이 바드롬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4만 3천 원이 있어요. 그러면 24만 원을 추가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그걸 메모해 놓고 24만 원이라고 메모해 놓고 자, 이제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부터 해볼게요. 대변의 대손충당금인데요. 자, 대손충당금이라고 분계를 할 때 주의사항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요 109번의 코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금액이 아까 얼마였었냐면 32만 3,500원이었어요. 그죠? 자, 또 대변에 바드럼에 대한 거는 따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대손충당금인데 바드럼에 대한 거 111번으로 해서 요 금액은 24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차변에 몰인시켜 주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4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문제 7번 풀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고 결산자료 입력 기능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자, 이 대손 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한 거를 제가 지워 볼게요. 지운 다음에 자, 이걸 내가 자동으로 만약에
분계 생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기능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서 자, 다른 것들은 할 필요 없고 자, 여기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의 금액이 0으로 반영돼서 이 기초 상품과 단기 매입한 금액, 요 합계 금액이 다 매출원가 처리가 되지만 그거는 어차피 채점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만 여기서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대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단에 대손 상각이라는 거를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각각의 채권 계정 과목별로 잔액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대손율을 직접 입력을 하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 전에 충당금 잔액도 다 집계가 돼서 나옵니다. 그럼 지금 2%예요, 1%예요, 문제에서? 1%예요.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아까 그 잔액의 1%, 충당금 잔액이 290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충 설정해야 될 금액이 32만 3,500원이었죠. 받으러옴이 2,830인데 자, 1% 관련된 충당금이 있었으니까 이걸 빼면 24만 원을 보충 설정하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 밑에 단기 대여금,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았어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에 대해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에 대해서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나머지 요 대여금부터 선급금까지는 들어가면 안 돼, 반영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내용을 지우고 싶을 때는 그 해당欄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면 이렇게 금액이 한 번에 지워져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에 대한 것만 반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금액 확인하고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대손상각 안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에 각각 금액이 반영돼서 이 두 금액이 합산돼서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분기가 아직 자동으로 생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결차 결대라고 해서 금액이 반영되는 거예요. 전표 추가하겠습니까? Yes. 하게 되면 자동 결산 분기 완료됐다라고 나오죠. 자, 요거를 닫고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차변의 대손상각비 결차, 대변의 대손충당금 결대로 해서 우리가 직접 입력했던 그대로 분기가 생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만 여러분이 또 질문 주시는 게 선생님 그러면 매출원가는 이거 지금 문제가 없는데 이것까지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동으로 반영됐는데 자,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채점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결산자료 입력 기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선생님 저 결산자료 입력이 너무 기능이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능을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반 접표에다가 직접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뭐가 있죠, 여러분? 문제 7번에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은 답안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입니다. 자, 3월 중에 외상 매출 건수는 총 몇 건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조회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계정별 언장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정별 언장, 장부관리 메뉴 안에 계정별 언장으로 들어가서 자,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3월 1일부터 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 뭘 조회해야 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을 물어봤으니까 외상 매출금만 조회하시면 되겠죠. 자, 조회를 해봤더니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외상 매출 건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외상으로 매출을 하게 되면 자, 외상 매출 건수는 몇 건일까요, 여러분? 세 건이죠, 세 건. 그죠? 자, 여기 보면 3월 2일 날 상품 외상 매출, 3월 3일 날 상품 외상 매출, 3월 28일 날 상품 외상 매출. 그죠? 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외상 매출금이 발생이 돼 있는 거예요.
분기가 나오니까. 자, 이거는 외상 매출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한 건 아니죠. 외상 매출금 대금을 회수한 건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외상 매출 건수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외상 매출 건수. 회수한 걸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몇 건이 돼야 돼요? 3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답에 보면 3건 또는 4건이라고 답을 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정확한 답은 3건이 맞는 거죠. 이 문제로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4건도 답으로 해준 건 이 대변에 있는 이 건수까지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요하는 건 물어보는 것은 외상 매출 건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3건이 더 적합한 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6월 말 현재 거래처 자담 상사에 대한 선급금 잔액이 얼마냐? 이거는 어디서 확인을 하면 될까요? 특정 거래처의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거래처 원장에 가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자,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여러분 문제 다시 한번 보면 6월 말 현재네요. 그죠? 6월 말 현재니까 6월 말까지 조회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자, 계정 과목은 뭘 조회하시면 되죠? 그렇죠. 선급금을 조회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자담 상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조회해서 코드를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 주시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자, 자담 상사의 선급금의 잔액이 520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예, 답은 520만 원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현금과 관련하여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 입금액이 가장 많은 달에 그 입금액과 출금액이 가장 많은 달에 그 출금액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음수로 입력하지 말라는 건 그냥 그 차액만을 입력을 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총계정 원장에서도 볼 수 있고 현금 출납장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총계정 원장에서 보시는 것이 좀 더 눈에 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계정 원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답을 구해 볼게요. 자, 총계정 원장 여기 있죠? 자, 그럼 조회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자, 기간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은 현금을 조회해야 되겠죠? 자, 현금만 조회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금 1월부터 6월까지의 차변과 대변에 입력된 거를 다 찍게 해줬어요. 그쵸? 자, 이 중에 입금액이 가장 많은 달, 1월부터 6월 중에 입금액이 가장 많은 달. 그럼 입금이란 건 현금이 차변에 들어왔을 거니까, 여기 전기 2월 된 건 빼고요. 그죠? 1월부터 6월이니까. 이 중에 가장 많은 건 여기 보이네요. 5월 달이 가장 많죠. 그럼 메모해놔야죠. 문제지에다가 4,400만 원이라고 메모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출금액.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금액이 가장 많은 달에 그 출금액이 가장 많은 달. 자, 현금이 나갔다는 건 현금이 대변에 분계되어 있는 거니까 대변 쪽을 보시면 되는 거죠. 대변에 현금이 출금된 게 가장 많은 달은 여기 있네요. 2월 달이네요. 2,060만 원. 그렇죠? 그럼 4,400에서 2,060만 원을 빼게 되면 2,340만 원이 지금 차이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4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조회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 답안 작성을 눌러서 그 조회하는 그 문제의 번호에다가 입력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그 내용은 기출문제 설치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한번 실제 한국세무사에서 다운받아서 기출문제를 설치해서 이런 문제 답안 작성 눌러서 객관식 번호 선택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조회했던 거를 입력해 주는 것들도 여러분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또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